안녕하세요. 홍스탁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내일 관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정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물가도 좀 잘 잡히고 금리도 예상대로 올렸는데 시장은 굉장히 반응이 지금 차갑죠.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최종 금리를 좀 더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예측했던 것보다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 그 시기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만 나오는 겁니다. 얘기가 결정된 것도 없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은 거기 맞춰서 지금 맞춰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선물이죠. 선물 부분이 한국 시장이 지금 1월 달에 옵션 만기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좀 더 낮춰서 2450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죠. 저 선물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상단은 2450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뭔가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선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게임주 말고 그 콘텐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 체크해 두시고,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는 중요한 게 이 대주주 요건 관련된 금투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만약에 이 금투세 관련 이 대주주 요건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만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훈풍이 좀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로 좀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금토세, 양도세 기준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가 되는 건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인데 국힘에서는 이제 100억으로 올려서 좀 이렇게 연말에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좋은 립드립을 지금 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니까는 좀 이렇게 조절을 하자.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고 걔네들이 지금 여야에서 쟁점을 삼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카드로, 그런 쪼꼬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에 이런 게 그 결말이 나오면 좋지만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종가 때 증시가 좀 이렇게 많이 전체 정강 후 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매해서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해 두시고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에 10시 전에 웬만한 거 올라오시는 거, 특히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은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 여태까지 올랐던 부분들, 그런 거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에서 부분의 대장들, 수급 대장,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약을 만드는 것을 일본이랑 얘기해서, 사실 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수급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대성창투가 있는데 여름 때 한산 관련해 가지고 시세를 내주고 난 다음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 게임이에요. 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이 서브컬처 장르에 이 게임이 지금 잘 되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부각이 돼가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이 NC게임이 상위 1, 2, 3위 하고 카카오하고 이 넥슨 게임즈 히트하고 이런 거 정도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서브컬처로 중에서 6위에 올라와 있는 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것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 대성창2 이 게임 뭐 저는 해보지는 아직 않았는데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로 이제 캐릭터 뽑아가지고 이렇게 총싸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장르의 이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보고 매매를 좀 진행하시면 좀 되지 않나.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이때 조코바 관련해가지고 한번 들어 올렸던 그 맥시멈이 여기에요. 한 6만원 정도가 지금 상단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을 넘어서 44,000원 분을 넘어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뿐히 넘겨서 지금 종가에 마감을 했고 1차적으로 저항대 여기 위에 있던 47,2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거길 볼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47,200원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요 위엔 라인까지는 좀 열려 있으면 여기 요 위엔 라인까지는 좀 열려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47,000원을 내일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5만원까지도 열려 있다. 근데 만약에 47,000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좀 쉽지 않는 그런 힘이 보인다고 하면은 일단 매도하고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일동제약. 왜냐면은 현재 구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의 지금 변동성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기 때문에 너무 승부로 이렇게 따라 붙는 것보다도 지켜보고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만 잘 체크해 주시고 47,000원 넘어가면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다.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성청투입니다. 대성청투도 이때 여름 때 올랐던 거, 여기 7월 달에 이렇게 올랐던 거는 한산이에요, 영화. 한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고점이 됐던 부분들, 여기 3,675원, 요 정도 라인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거기 이제 왔다 갔는데, 11월 초에 적게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한 초매 그 흥행이 있어서 그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 거래량을 더 실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할 거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갭이 만약에 뜬다고 하면 모든 종목은 다 똑같아요. 5% 이상의 갭이 뜨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매매를 먹을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5% 이상 갭이 뜨면은 좀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갭이 떴다가 상승했다가 약간 눌렸을 때 그런 자리가 조금 이렇게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약간 빨간불 들어오면은 일찍 수익을 내시고 난 다음에 빠져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오후까지 들고 가는 거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다. 대성청투. 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이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저 중국 관련된 그런 부분들 말고도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 평균이죠. 224일선. 224일선을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8만원이고 하루 이틀 쉬고 내일까지 쉬면은 3일 정도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일선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8만원 그러한 라인 정도에서 종가의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내일까지 조정받고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그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시세를 내주면은 그때 한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그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 오늘까지 쉬었습니다. 화일약품 약품 가운데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3개가 있습니다. 화일약품, 경보제약 그죠? 경보제약은 어저께 이렇게 밀어놓고 마이너스 10% 밀어놓고 난 다음에 갭을 이만큼 띄워놨는데 얘는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보제약은 좀 제외해 두고 그 다음에 국제약품이 있습니다. 국제약품 상한가하고 두 번째 시세 내주고 난 다음에 상단에서 쉬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은 6,000원 부분에서 좀 기다렸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 갭 상승해서 뛰어 오른다고 하면은 오전에는 따라가지 않고 좀 지켜보고 매매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일약품이 좀 쉬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내일 여기 돌파해 주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면은 좀 내일 같은 경우 시작했다가 오르는 척 하면서 확 꺾어 내릴 수 있으니까는 이 시나리오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화일약품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어요. 화일약품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좀 눌릴 때 한번 접근 한번 해 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나 아이처럼
주식 소각을 지금 진행을 하는 공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식 소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그 회사 자체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저게 나중에 좀 더 부각이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약 2%, 3% 정도 내외로 정도 되고 있는 건데 다른 애들보다도 화일약품은 그런 게 있어서 어제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화일약품을.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 이번 주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조일 알미늄. 하루 이틀 3일 오늘까지 쉬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 하루 잡고 2455에서 한번 잡고 내일 혹시라도 2400을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면은 좀 이렇게 너무 빠른 구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때쯤 되면은 2차로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전에 여기를 찍고 반등해 주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고 하면은 보고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저 제약 관련된 종목 말고 어떤 계약 공시를 통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이 하나인데 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2400 원래는 단기 초단기로 보는 건 2700 여기가 그냥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2600을 받고 2600도 무너지고 2400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이 2400 이하에서는 그렇게 어떤 두꺼운 매물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2400 이하에 막 10만 주 이상의 매물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까지 받고 CMG 제약 아시죠? 얘 공매도 이제 빠져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토마젠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어느 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올라갈 때 뜬금없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얘가 지금 모더나랑 지금 엮여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한가가 풀렸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날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는 여기에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8,000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8,000원 정도. 소마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왔죠. 모더나가 지금 어제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시세를 밤에 이어갈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파미세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오면서 자리를 굉장히 좋게 잡아가고 있어요. KPX 생명과학 이렇게 날뛰기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파미세일이 굉장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지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청담 글로벌 조정받고 있으니까 10,0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괜찮습니다. 공구음원도 이제 12,000원 청담 글로벌 보면은 10,0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꽤 많이 지금 거래가 이루고 난 다음에 내일 만약 혹시라도 내려와 주면은 살짝 21선을 좀 깨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때 올라가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된 매출 화장품 쪽에서는 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구음원 예전에 상한가 갔던 몸통 3분의 2 지점 여기 이제 13,000원 언더 그 다음에 13,000원에서 이제 12,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반등해 주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노려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나머지 얘네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은행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SCI 평가정보 얘네들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은행이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제주은행보다는 이제는 푸른저축은행 여름에 한번 10월달까지 시세 내주고 난 다음에 쫙 밀렸어요. 현재 가격은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예요.
만원 그 언저리 요 가격인데 만원 밑으로까지는 바라진 않고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얘랑 같이 이제 볼게 S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도 현재 가격에서는 나쁘지 않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 은행 관련주들이 5% 이상 갭을 띄운다고 하면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눌렸을 때 갭 떴다가 눌렸을 때 조금이라도 눌렸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은 어쨌든 오전에 매매를 끝나시고 이제 금투세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오전에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오후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실망 매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장이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지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수급주 이렇게 보시고 한미약품, 그 다음에 제약 관련된, 그리고 은행, 그리고 중국 관련된 애들, 그리고 얘네들은 수급인데 제가 따로 이제 보는 거고 모더나가 이제 오늘 저녁에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